네, 안녕하세요. 루미유튜브의 라이딩호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러시아, 벨라루스, 항저우 아시안 게임.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못 나오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못 나올 경우의 수가 더 적고 오히려 거의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게 됐냐? 네,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일단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서 유럽 내에서 러시아가 축출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고 국제 스포츠계에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퇴출이 되었어요. 자격이 박탈했다는 소리죠.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또 도왔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벨라루스도 역시나 자격이 박탈이 됐고요. 그 예시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전 경기죠. 그 경기에서 러시아가 이제 유럽 예선에 있었는데 자동으로 실격 판정을 받았고 결국 카타르 월드컵에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가 사실상 A매치를 상대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랑 A매치를 할 나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 구소련 국가들인 뭐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빼고는 사실 러시아가 제대로 된 A매치를 치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축구 자체가 세계 축구 흐름에 도태된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뭐 축구 얘기고요. 이 이외에도 사실 러시아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피해를 받았죠.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도 2024년 이 파리 올림픽이죠.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이 경기에 러시아가 선수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선전에서 포인트를 벌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유럽 예선전인 유러피안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뭐 우리 아시아 대륙이 참여하는 아시안 게임처럼 유러피안 게임에서 포인트를 벌어가지고 이렇게 올림픽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최근 몇 년 동안 못하면서 포인트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참여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일단 배경만 설명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일단 2023년 1월 27일이죠. 이게 제가 좀 됐어요. 발표가 난 지는 1월 달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지금 녹화 당일로는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소식을 1월 달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직 나온 정보가 확실하지 않고 이걸 어 제가 처음 딱 기사를 접했을 때는 그냥 좀 들리는 소문처럼 생각했어요. 약간 루머처럼 100% 확실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어, 결과를 좀 더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좀 늦게 찍게 됐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거의 확정이구나 라는 게 어, 확실히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일단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은 1월 27일 날 OCA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런데 한마디로 아시안 게임을 이렇게 관리하는 올림픽 평의회, 그러니까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라고 뭐 부르는데요. 올림픽이 앞에 약자로 들어가 있죠.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이걸 줄여서 OCA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어려우니까 그냥 OCA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OCA가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선수들에게 아시안 게임을 포함한 아시아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를 했고 발표는 이게 뭐 딱히 아시아 국가들끼리 뭐 회의를 통해서 찬반 투표를 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했어요. 네, 거의 통보식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네가 이 룰을 지켜줘. 뭐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어, 그래서 앞선 얘기한 대로 목적은 아무래도 유럽 대회를 참가할 수 없는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선수들에게 파리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위해서 참가하게 된 거고, 일단 자격은 초청국 자격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정식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일단 초청했다. 그런 의미고요. 네, 제가 앞선 얘기한 대로 제대로 된 회의도 없었어요. 뭐 투표를 했다든지, 뭐 의견을 물어봤다든지 그런 게 일절 없었고요. 일방적으로 사실 OCA에서 밀어붙인 거예요. OCA 위에는 이제 뭐 IOC도 있겠죠. 사실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IOC에서는 러시아하고 벨라루스를 파리 올림픽에 참가시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데 유러피안 게임에서 사실상 참여하기가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러피안 게임이 아니라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게 된 건데, 이건 좀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OCA 회원국들이 상당히 지금 반발이 심해요. 반발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싫다라고 뭐 밝힌 이제 OCA 회원 국가들은 없지만 사실상 좋게 볼 수는 없죠. 왜냐면요, 당연히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선수가 뭐 아무리 초청국이다 하더라도 참가하게 되면은 거기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도 메달에 피해를 볼 수 있고, 물론 메달에 대해서 이제 OCA가 추가 입장을 내면서 메달이랑 포인트는 따로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요. 그걸 떠나고 보더라도 솔직히 2등을 하고 금메달 따는 거랑 1등을 하고 금메달 따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아무래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불쾌할 수도 있고, 만약에 결승전을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 선수랑 우리나라 선수가 하게 된다면은 동기부여도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한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미 금메달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경기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도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뾰족할 만한 뭐 이렇다 만 대책은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아직은 OC에서 구체적인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나라 선수만 임원과 코칭 스태프를 제외한 두 나라 선수만 500명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이 가고요. 상당한 대규모 숫자죠. 두 나라 선수가 우승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식 메달이 아니라 기념 메달을 가고 참가 증서만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선 얘기한 대로 제가 말했듯이 1위를 해도 금메달이고 2위를 해도 금메달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나 벨라루스 선수가 이제 각 종목이 있을 거 아니야, 아시안 게임 안에서. 그 종목에서 우승한다 하더라도 금메달을 주는 게 아니라 기념 메달을 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승한 뭐 예를 들면 러시아가 아시안 게임 축구에서 우승했다고 쳐보면요, 러시아가 금메달을 받는 게 아니라 기념 메달을 받고 2위란 국가가 대신 금메달, 그리고 3위 국가가 은메달, 4위 국가가 동메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문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현재 나온 바로는 어떻게 변경이 되거나 추가적으로 더 종목마다 세부 규칙을 정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시안 게임이 지금 거의 지금 6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또 세부 규칙을 다 바꾼다는 거는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세부 규칙을 정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일부 종목에는 랭킹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파리올림픽
갈 때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것도 보장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러시아나 벨라루스 선수가 참가하는데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 문제가 여기 좀 있는데 일단 1월 31일 날 나온 바로는 대한체육회에서는 그 공문을 검토를 하고 네, 홈페이지에 게재한 다음에 OCA에서 각 나라에 이렇게 공문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공식 질의서 그러니까 이제 의중을 물어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는지 이렇게 궁금증 같은 걸 약간 물어보는 거죠. 질의서라는 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질의서를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기록 경기만 몰라도 사실 토너먼트로 승자를 가리는 그런 종목에서는 러시아나 벨라루스 선수들이 참가를 했다면은 대회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선 얘기했죠. 축구 얘기를 했죠. 러시아가 이제 아시안 게임 축구에 우승한 경우에는 2위 팀이 금메달을 먹고 3위 팀이 은메달, 4위 팀이 동메달이기 때문에 대회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만약 러시아가 이제 아시안 게임 축구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조별리그부터 참가하게 되는데 러시아랑 한 조에 속한 팀들은 손해를 봐요, 사실. 네, 올라갈 수 있는 팀들이 16강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고 토너먼트에서는 러시아랑 같은 대진표에 짜진 팀들이 탈락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이게 러시아 하나 때문에 뭐 4강전, 뭐 결승전 뭐 올라갈 수 있는 팀들이 16강에 탈락하거나 8강에 탈락하거나 더 심하면 조별리그 탈락하거나 그런 정말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물론 전쟁을 일으키고 네, 전쟁이란 게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긴 하지만 그런 국적을 떠나서 사실 선수들은 죄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올림픽 정신, 스포츠 정신에 네, 입각해서 봤을 때는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선수들이 그 선수들에게도 권리가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 선수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또 4년간 네. 그러니까 이제 5년이죠. 네. 1년 연기됐으니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그래서 지난 5년간 또 코로나라는 이슈도 터졌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에게 피해를 보게 돼요. 물론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선수들도 전쟁 여부 상관없이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선수들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 선수들도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선수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충돌하는 거죠, 일종의. 두 나라의 권리가 네, 충돌하게 된 거예요. 그쪽도 권리가 있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 쪽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러시아, 벨라루스 국가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네, 엄청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한쪽에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닌가. 모두가 공평하게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스포츠 정신이 맞나? 과연? 무조건 참가를 허용시켜 주는 게 다른 국가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IOC가 네, 러시아 선수들의
또는 이제 벨라루스 선수도 포함하는 거죠.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는 것은 테러를 용인할 수 있는 네, 그것을 이제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유럽 각국 국가들도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IOC는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딤 구르자이트 우크라이나 체육부 장관 겸 우크라이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분이 만약 파리 올림픽 때 러시아 선수나 벨라루스 선수가 단 한 명이라도 출전한다면은 파리 올림픽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강하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도 잘못하면은 만약 러시아랑 벨라루스 선수들이 참가하게 된다면은 예전에 그 이제 소련 국가들이랑 그 공산권 국가들이랑 민주권 국가들이 올림픽을 가지고 한번 보이콧을 해가지고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반쪽짜리 올림픽이 될 수 있다. 라고도 이게 단순한 외교전이 이제 올림픽까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경위가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 폴란드 유로피안 게임에서 이번 유로피안 게임이 폴란드에서 열리거든요. 이 유러피안 게임을 참가하지 못한다라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그렇게 못을 박아놨고요. 하지만 IOC는 참가시켜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IOC에서 찾은 거예요.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받아줄 수 있는 대륙이 어디가 있는지 받아준 건데 거기서 OCA에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서 내가 하겠다라고 손을 든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자면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받아주는 이유를 다른 요인이 배제된 스포츠의 통일된 힘을 믿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표면적인 이유를 그럴싸하게 된 거죠. 네,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진짜 이유가 아니란 걸. 그럼 왜 OCA는 IOC를 밀어준 건가? IOC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준 건가? 비난을 감수하고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럽에서도 반대했고 IOC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걸 굳이 OCA에서 손을 들어준다. 우리 생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OCA의 그 더러운 그 실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실체가 뭐냐면요. OCA 위원이 지금 IOC 위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IOC에 잘 보여야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된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현재 지금 OCA 회장님인 현재는 아니죠. 구 OCA 회장, 전 OCA 회장 아흐메드 알파드 알사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쿠웨이트 사람입니다. 이분이 범죄 혐의로 지금 추출돼가지고 의장 대행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OCA란 단체가 지금 OCA긴 OCA인데 그냥 중동 국가예요. 중동 국가들이 완전히 실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를 대변해야 되는데 아시아를 대변한 게 아니라 중동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OCA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축구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들이 중동이 지금 권력을 잡는 중동 쪽으로 저울이 기우는 평행추가 중동 쪽으로 기우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동의 입김이 셀 것 같아요. 오일머니가 앞으로는 지금 이대로면 이대로지 더 세질 수도 있어요. 절대로 약해지는 않습니다. 중동이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실권을 잡고 스포츠를 쥐락펴락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현재 OCA랑 IOC 같은 경우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예요. 서로 윈윈 관계죠. 서로 그냥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IOC랑 OCA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 두 단체가 원하는 게 똑같아가지고 이해관계가 맞은 거죠.
넌 이걸 해. 우린 이거 할게.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된 게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원인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왜 OCA가 IOC 편을 들어주지? 네, 다 잘 보이기 위해서요. OCA가 IOC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 OCA 같은 경우는 1982년에 설립이 됐고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16개 국가들만 참여했는데 그 이후로 참가국이 늘어나면서 45개국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오일머니 중동 국가들 중심으로 세워진 기구예요. OCA 자체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일단 참여하게 된다면은 네, 개인 자격으로 러시아 올림픽 출신 선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역시나 또 벨라루스 올림픽 출신 선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평창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도핑 혐의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원래는 올림픽 이렇게 선수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IOC에서 편의를 봐줘가지고 앞에 러시아를 붙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올림픽 출신 선수단이랑 나왔는 건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게 편의를 봐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파리 올림픽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이런 이름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거의 사실상 우리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야 되냐?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참여할 수 있게 그대로? 그건 또 아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네, 맞대응 방법인데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일단 대략적으로 세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선수들이 스스로 출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현실성이 많이 없어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굳이 억지로 이어붙여서 현실성을 부여한다면요. 유럽 여러 나라들의 압박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세 번째 방법인데 이 세 번째 방법으로 인해서 보이콧을 많이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다 선수들이 빠지게 된다면은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선수가 또는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경기 진행하게 되면은 우리 국격이 훼손된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출전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좀 억지로 이어붙이면요. 근데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면은 이 세 번째 이 보이콧을 한다는 게 너무 희박해요.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굳이 그렇게 된다면은 이 대충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를 초대해 주는 거는 정말 감사하지만 우리는 거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초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출전을 포기하는 건데 일단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고요. 그 두 번째는 황저우 조직위에서 출전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OCA에서 지금 공문이 날라왔고 확정을 지었어요. 참가하기로 확정이 난 거예요. 통보 형식이긴 하지만 하라면 해야죠. 네, 그런 상황에서 반대할 수 있는 기구는 자기 스스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니까 항저우 조직위에서 출전을 반대하는 거예요. 출전을 허용하지 않겠다 하면요. OC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싫다는데. 근데 이것도 현실성이 없어요, 사실은. 네, 왜냐면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랑 시진핑이랑 푸틴 관계까지 생각해 보면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보면은 중국도 사실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체로 긍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약간 편의를 봐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은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남은 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인데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세 번째 경우로 인해서 첫 번째도 유도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창가 보이콧을 한다라는 건데 일종의 불복종이죠. 뭐 여러분 또 시민 불복종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경제 정치 쪽으로 흘러가는데 불복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불복종의 정의가 부정의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에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 이게 지금 시민불복종이에요. 이게 시민불복종의 의미인데 일단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보면은 일단 최후의 수단. 정말 마지막에 써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는 거죠. 보이콧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불복종입니다. 정말 최후의 순간에 써야 되는 그런 거고요. 당연히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폭력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보이콧이. 그리고 공동선 추구. 한마디로 공동선 추구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보이콧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수들 그리고 모든 나라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보이콧 하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고 공개성. 네, 당연히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널리 보이콧을 한다라고 알려야 되고요. 처벌 감수.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처벌 감수가. 불복종이 하기가 힘든 게 처벌 감수 때문이에요. 후환이 있을까 봐. 그걸 감안하고서 불복종을 진행해야 돼요. 만약 보이콧을 하게 되면은 다음 올림픽에 참여를 못한다라고 뭐 IOC나 뭐 또는 OCA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음 아시안 게임에서 참가 금지를 시킨다. 뭐 그런 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통보가. 그걸 각오하고도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보이콧이 되려면요. 여러 나라가 같이 참여해야 돼요. 한국과만 나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공동선 실현 목적으로 모든 나라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치만 현실적으로 힘들죠. 왜냐면요. 국가에서 보이콧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 선수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위에 얘기했죠. 사실 위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죠. 러시아랑 이제 그 벨라루스 선수들로 인해서 메달 기회라든지 메달 기회도 위협받을 수도 있고 또 출전 기회라든지 여러모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래서 보이콧 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로 말하자면은 선수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 자체가 사실 선수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보이콧 하는 건데 선수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보이콧이라는 불복종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선수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보이콧을 함으로써 이거는 좀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 게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게 선수들한테 피해를 주냐 안 주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건 우리나라 안에서 좀 해당되는 건데 뭐 일단 당연히 포상금 문제도 있고 포상금이 일단 참가를 해야지 주는 건데 포상금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고 보이콧 하게 되면은 또 병역 문제 이게 제일 크죠. 병역 문제 당장 병역이랑 관련돼 있는 뭐 축구나 뭐 롤이나 뭐 e스포츠죠 등등등 병역 문제가 연관돼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문제들도 선수들도 피해를 받는 거죠. 선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병역 문제가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러시아랑 벨라루스 선수가 만약 1등 해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축구를 예시를 든다면은 1등이 뭐 러시아, 2등이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요. 원칙상으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받는데 2등으로 했잖아. 2등으로 금메달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요. 이게 1등의 경우에는 금메달을 땄을 때는 원칙상으로는 그 병역 면제거든요. 네, 병역 면제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저번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바 아시안 게임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이제 조현우 선수, 뭐 황의조 선수가 병역 면제를 받았죠. 네,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병역 문제에 대해서 2등을 한 경우에도 물론 같은 금메달이긴 하지만 찝찝하잖아요. 2등을 하고 금메달 받았는데 면제가 된다. 국민들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금메달은 금메달인데 이걸 줘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원칙상으로는 금메달이어서 줘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여러모로 러시아, 벨라루스가 진짜 쏘아올린 공이에요. 이 두 나라가 쏘아올린 공이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 여러 선수들이랑 네, 또 아시안 게임, 올림픽에서 네,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러시아랑 벨라루스 선수들이 참가한다 하더라도 네, 논의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논의를 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일단 만약 참여하게 된다면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돼요. 아시아 다른 국가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네, 돼야지만 타협점을 찾아야지만 참가가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심할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이 보이콧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일단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보이콧 같은 최악의 수단이죠. 네, 최악의 불복종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모든 걸 떠나서 일단 러시아, 벨라루스 네, 일으킨 전쟁 범죄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죽고 우크라이나도 스포츠 선수들도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용인할 수 없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설령 참가한다 하더라도 전쟁을 빨리 멈추고 네, 피해 보상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만이 네, 필요합니다. 일단 아시안 게임에 참여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진정 어린 사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